네, 오늘은 방산주 두 기업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대위아, 풍산인데요.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재밌네요. 현대위아 커버 제목 할 수 있다. 환골 탈퇴. 네. 이렇게 잡은 이유는요? 일단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최근에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500억 초반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준하는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일회성 비용 등을 제외를 하면은 6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나름 내용상 괜찮았던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주가를 짓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해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네, 저도 평소에 할 수 있다 많이 쓰는데 예, 가장 큰 매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밸류에이션 매력일까요? 사실은 이제 고밸류 우려감이 이제 방산주에 있기는 한데요. 사실 현대위아는 퓨어하게 방산주로 분류하기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원래는 자동차 부품을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방금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PER이나 PBR이 지금 코로나 한창일 때 2020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대위아 매출 비중 가장 높은 쪽이 어디인가요? 뭐 일단은 그 사업 부분을 크게 두 개로 쪼개면은 모빌리티 사업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공작과 특수 부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모빌리티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계 공작이 어느 기계 공작 쪽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작 쪽에 들어가는 거죠. 공작과 특수 부분이 있는데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방산 관련된 사업 부분이 네. 공작과 특수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분기 실적 부문별로 체크해 주시죠. 뭐 일단은 모빌리티와 공작과 특수 부분을 나눠서 보면은요.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위아의 멕시코 공장에서 지금 일부 모델이 단산에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생산량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모델의 단산 역풍에 의해서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작과 특수 부분 같은 경우는 공작과 특수를 나눠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공작 같은 경우는 최근에 현대위아가 공작기계 사업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영업력이 살짝 안 좋아지면서 매출이 감소했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방산 부분, 특수 부분이죠. 네. 여기에서 지금 매출이 많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11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방산이 다 했죠. 그렇죠. 네네. 실적 견인을. 2분기 실적도 그런 반등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계세요? 일단 1분기와 비슷한 흐름을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 사업 부분은 그 멕시코 단산 영향이 계속 지속될 것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 확대에 따라서 매출 증가가 역시나 2분기 때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사 기준을 놓고 보면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때도 인건비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나올 수도 있는 거를 감안해 봤을 때는 1분기와 좀 비슷한 영업이익이거나 아니면 소폭 증가하는 정도의 이익을 저는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현대위아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그 네네.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1분기 때 영업이익도 영업이익이지만은 순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분기 때 원달러 환율도 높았지만은 네. 러시아 원 루블 환율도 높으면서 이쪽에서의 순이익 견인이 좀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순이익이 잘 나왔던 점을 일단 감안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으로 가면 갈수록 본업에서의 좀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목표 주가를 10% 정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9,000원 예,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환골 탈퇴, 현대위아 긍정평가 해주셨고요. 네. 자, 이번 방산의 걱정을 지우는 호실적이라는 제목을 달아주신 풍산 가겠습니다. 자, 네. 1분기 실적 괜찮았죠? 네. 일단은 1분기 때 약간 구리 가격도 조금 변동성이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방산 같은 경우는 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내수와 수출로 나눠봤을 때 내수 부분의 수익성이 수출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대신 수익성이 낮은 대신에 좀 장기 계약의 실적의 안정성을 갖고 가는 측면으로 영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풍산의 방산 부분이 내수 부분이 확대되고 수출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한 해일 거라고 봤기 때문에 연초부터 방산 쪽에서의 조금 불확실성이 좀 커졌었는데요. 그러한 이제 우려를 다 뒤엎고 1분기 때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예. 예상을 뛰어넘은 1분기 네. 실적 체크를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방산에서 고수익성의 수출이 감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자체는 증가를 했는데요. 네. 그 안에서 수출 비중이 좀 줄다 보니까 음, 거기에서 약간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이제 올해 초부터 좀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우려를 뒤엎고 실적이 잘 나왔고요. 그리고 뭐 원래 본업인 신동 부분, 그러니까 구리를 가공하는 신동 부분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재고 평가 이익 같은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이 좋게 나온 1분기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방산 중심의 성장세가 지속될지 여부가 중요한데 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1분기보다 2분기 때가 더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1분기는 전통적으로 방산 쪽에서는 비수기이거든요. 근데 이제 2분기가 되면 될수록 방산 특히 수출 쪽에서의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예상과는 다르게 지금 구리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고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신동 쪽에서도 1분기 못지않은 양호한 성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일단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제 방산주 들고 계신 분들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데, 네네. 먼저 풍산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셔서 85,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네네. 근거 듣고 이제 방산 투자 포인트 잡아볼게요. 일단은 1분기 호실적에 대한 효과를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동 부분과 방산 사업 부분을 나누어서 SOTP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방산업체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목표 멀티플이 상승을 한 것을 반영을 하면서 목표 주가가 같이 견인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제 방산주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방산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가 많은 분들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제 앞서서 실적 설명해 주실 때 방산 기업들이 환율 효과도 봤다 말씀을 주셨는데 환율이 여기에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도 이제 실적 우려감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율은 1분기를 고점으로 옆으로 가거나 소폭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들이 많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은 방산 특히 수출 부분의 수익성에는 약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긴 호흡에서 봤을 때 방산 산업의 시장은 장기 성장성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희 회사에서 방산 전문 연구원이신 이동원 연구원님의 의견을 많이 빌려온 것인데 예. 지금 각국 정부가 자체적인 군비 투자를 지금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방산 업체에도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예. 우리가 방산 같은 경우는 세부 데이터를 트래킹하기가 조금 어려운 섹터이긴 해요. 맞아요. 뭐 월별 데이터 같은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힘들긴 하는데 오히려 단기 악재 같은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면은 네. 그럴 때 좀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산에 호황 사이클이라고 표현해도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클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성을 띌 것이라고 보세요? 사이클의 그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걸 잡아주신다면. 뭐 일단은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양대 강국의 갈등이 지금 증폭이 되면서 이 방산 쪽에서의 센티멘트가 지금 좋아진 게 몇 년이 되었는데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제 정치를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언제 사이가 좋아진다라고 단언은 못하겠지만 전공자들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예. 그 이제 국제 이제 긴장 관계가 조금 느슨해진다면은 예. 방산 쪽에서의 투자 센티멘트가 좀 악화될 수 있겠지만은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내에 네. 그럴 가능성은 좀 높지 않고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되는 그런 분위기라면 이 투자의 사이클상 괜찮은 포지션이다라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하우스뷰까지 챙겨주셨네요. 네. 신한투자증권 박광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